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엔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가천대의대 엄중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2만 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2월 4일 이후 13주 만입니다. 확진 규모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줄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한 안정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주 평균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안정기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안정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팀장이 일주일 뒤에는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빠르면은 다음 주 중에 10,000명 이하의 환자가 확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예측에 의하면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가야 10,0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확진된 환자만큼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인 감염자 수의 감소는 6월 초 중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숨은 감염자의 수까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려면 6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 정부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종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성공한 방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얼마나 덜 피해를 입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해를 덜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성공한 방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현 정부와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책,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난 델타 변이 유행이 있었던 올 1월까지는 24개월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그 방역 체계를 가동을 하면서 네. 아주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현저히 낮은 그런 희생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해 왔고요. 그런데 2월부터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부터는 방역을 완화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1월 이후에 1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그리고 1,7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 중에 한 30% 이상이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면은 2년 동안 잘 유지해왔던 방역을 지난 3개월 동안 네. 많은 점수를 좀 깎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남아공과 미국 등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유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규 변이가 방역 조치 해제와 맞물려서 재유행을 이끌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남아공에서 유행하는 변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BA2 12.1이라고 하는 네. 하위 변이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지금과 같이 그 국제 간의 그 이동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고 예. 지금처럼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일부 그 유행 예측을 하는 분들은 여름 지나면서 조금 그 큰 유행,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처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감소 추세가 아니라 다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는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신규 변이에 대한 우려가 아직 여전한데 때문에 PCR 위주의 검사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유병률이라고 해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신속항원 검사의 유용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PCR 검사 역량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PCR을 다시 확진 검사 체계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돼야지만 PCR 검체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좀 더 정확히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 완치자는 18개월 이내에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해외에서는 완치자도 백신을 2번은 맞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완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국내 연구 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너무 숫자가 좀 적은 단점이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백신에 대한 그 면역 회피 능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 더 대규모의 연구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치된 이후의 백신 접종 전략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까지 백신 접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 2회 접종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3차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4차 접종 1회만 지금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기준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완치자들의 백신 선택 여부는 앞으로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은 마스크 착용 해제 후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다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텐데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이동량이나 또는 접촉량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4주 정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봐야 되겠는데요. 이 시점이 5월 10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간 중에 유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은 안정적인 그런 감소를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정체되거나 다시 늘어난다면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